함경혜 씨, 이하로 씨의 식탐을 확 줄여서 건강을 되찾게해준 비법을 알려주실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먼저 장동민 선생님. 정말 제가 속이 터져가지고 어떤 처방을 하셨는지 알고 싶어가지고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네. 어떤 겁니까? 네. 먹어서 식탐을 없애라입니다. 아니 이 식탐을 없애야 되는데 이 무조건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좀 말하실 줄 알았는데 먹으라니요 선생님 먹으라니요. 아닙니다. 천연 식탐 조절제를 먹으면 식탐 끊을 수 있습니다. 천연 식탐 조절제? 네, 드디어 공개를 합니다. 과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우리가 그렇게 궁금했던 이것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엄지의 제라! 엄지의 제라! 콩도 있고 야채도 있고 뭐 약초도 있고 저거 뭐 다 먹으면 배부르겠는데요? 네, 지금 제일 주된 부분은 이 앞에 있는 이 까만색 있죠, 이거. 예. 서리태, 검은 뭔지 콩?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다이어트 할 때 이 검은 콩 두유 많이 먹잖아요. 뭐 선식으로도 하기도 하고 뭐 두유도 많이 마셔 뭐 그런데 이 검은 콩이 식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물론입니다. 어? 네, 동의보감을 보게 되면 피난대도환이라는 그런 그 처방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전쟁이라든지 뭐 난리가 났다든지 그런 걸 피해갈 때 그럴 때 먹는 환이다라고 해서 피난대도환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그 처방을 착안을 해서 이제 부글부글 끓이고 다리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다리지 않고 지금 식초 재는 거로 바꿨고 또 약재들도 그 약재들 다 구하기는 너무 어려우시기 때문에 일반 우리 어머님들이 쉽게 가게나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애들로 해가지고 대체시켜서 처방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래서 주 재료는 결국 검은콩이 되는데 이 검은콩 자체가 몸에 있는 독소들 없애서 순환이 잘 되게 해주고 소화 촉진하면서도 이제 포만감이 생기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네. 콩에는 유명한 별명이 하나 있죠. 바로 밭에서 나는 쇠고기다. 들어보셨죠? 네. 그만큼 식물 중에는 단백질이 아주 풍부한 음식인데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식욕 조절 장치에는 단백질의 방이 들어있다고도 표현을 해요. 즉 단백질 양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식욕이 조절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백질을 아주 양질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콩이고요. 그뿐만 아니고 레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검은 콩 사용하셨잖아요. 흰 콩에 비해서 검은 콩에 여러 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효과가 흰 콩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식탐을 확 사라지게 만들어 준다니까 당장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게 만드는 게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약초콩 만들기는 좀 쉽나요? 네, 어렵지 않아요. 진짜 쉬울 것 같아요.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재료가 간단한 만큼 만드는 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검은 콩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센 불에 볶아서 껍질을 벗겨내야 됩니다. 아니 네. 근데 껍질에 영양분이 있고 많다고 또 검은 콩 해가지고 꼭 검은색 우리가 또 챙겨 먹어야 된다. 블랙푸드 이러면서 먹거든요. 네, 근데 네, 왜 네. 껍질을 벗기죠? 이 콩이 일반 콩과 다른 점은 이 앞에 있는 약들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예, 약 성분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얘가 껍질을 다 입고 있으면 약 성분의 투하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약 성분이 잘 쓸 수 있게 벗겨줘야 되는 거고요. 자, 껍질을 벗길 때도 주의사항이 보통의 이제 껍질 벗길 때 보통 어떻게 벗기시냐면 어떻게 벗기시죠 보통? 그냥 불을 불려서. 그렇죠. 불리고 또는 삶아서 네. 예, 그래서 벗기면 잘 벗겨지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뭉그러지죠. 여기 있던 그렇죠. 예, 검은 콩에 있던 성분이 빠져나가요. 예, 그래서 이 성분을 지켜주려면은 그러면서도 벗겨내려면은 볶아가지고 그 껍질을 갖다가 벗기는 것이 최대한 이 성분을 갖다가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벗기면 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콩을 병에 유리병에 예, 담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이렇게 콩 1.4kg 준비하신 다음에요. 이게 보통 1.4kg 일일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그렇죠. 그 한 대가 1.4kg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꼭 그 양을 다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비율을 맞추시면 돼요. 1.4kg에 감초가 40g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둥글레가 20g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를 봉해 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얘를 같이 넣어주십니다. 오, 예. 간단합니다. 예, 간단히 넣어주고 그다음에 식초를 부으시는데 콩 양이 들어간 거에 2배 정도를 부어주시면 돼요. 2배 정도. 푹 잠기게 부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흡수가 되면서 또 불어나면서 또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2배 정도 양을 갖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약 성분이 충분히 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 스며들었다고 빨리 꺼내는 것이 아니라 5일 내지 7일 정도,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해서 그 약성이 스며들 수 있게끔, 즉 추출이 돼서 검은 콩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만약에 다 바짝 말랐다 그러면 좀 더 부어가지고 좀 더 드세요. 그래 해놓고 배고플 때마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배고플 때마다? 일단 꺼내서? 기본적으로는요. 몇 끼니 때마다 식사 전에 15알 정도를 갖다가 이제 드셔주게 되면은 그 효과가 있어가지고 밥 먹을 때 이제 감퇴시키는 어떤 그런 효능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 막 뭐가 먹고 싶고 막 땡기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또 이렇게 빼가서 내 거니까 더 먹어도 되니까 해서 씹어서 드시게 되면 그때 들어가는 이제 급성 식탐을 갖다 또 진정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자, 너무 쉽네요. 이렇게 해서 한 5일이나 일주일 정도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냥 먹으면 되는데 실제 지금 제가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 일주일 동안 먹었던 두 분이 계십니다. 어때요? 먹으니까 식탐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셨습니까? 네. 저는 확실히 식욕 조절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군것질 같은 거 초콜릿을 이제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먹고 그러면은 이제 그 식초의 쓴맛이 당고서 아예 잡아버려요. 식전에 먹는 게 사실 맞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거에 대해서 좀 테스트하고 싶다. 하지만 위가 좀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조금씩 먹다가 괜찮아지시면은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식품으로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다고 해서 안 먹는 것보다 초반에 소량으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초콩을 해서 먹으면 참 쉽죠. 근데 더 쉬운 게 혹시 또 없을까? 꼭 만들어서 먹는 거 말고 음식을 먹기 전에 좀 쉽게 해서 식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게 또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없습니까? 살짝 정말 웃는 거 보면 있을 것 같기도 있을 하고. 것 같아요. 무조건 있다. 예. 네, 있습니다. 식탐을 사전에 차단하는 하루 3분 나비 헤엄을 치면 됩니다. 나비예요. 꼭 이렇게 네. 귀엽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네, 그 식탐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의원하고 집에서 수시로 제가 하고 있는 체조법이고요. 네. 꼭 수영장에 갈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식탐 짝꿍 박광덕 씨와 정말 딱 맞는 분 장정희 씨와 함께 나와서 배워보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식탐 하루 3분 나비 헤엄으로 예방하라. 자, 식탐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위에 압박이 오는 걸 이렇게 펴주는, 막아주는 그런 자세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양팔을 이렇게 위로 손끝을 바라보세요. 머리도 올라가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한 45도 정도 팔을 벌립니다. 양쪽으로 벌리면서 가슴을 쭉 펴시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 주세요. 둘, 그리고 세 번째는 팔을 접습니다.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접어주고 최대한 가슴이 펴지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팔을 아래로 쭉 밀어뜨립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이게 네 번째. 자, 구분 동작. 처음에 팔 위로, 그다음에 옆으로 벌리고 둘, 모으고 셋, 밀어내립니다. 넷. 네, 이렇게 마치 접영을 하는 자세가 똑같은데요. 연습 동작으로 하면 하나, 둘, 셋, 넷. 아니, 이 동작은 식탐 조절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일단 가슴을 활짝 열어줄 때 이때 위와 장에 관한 압박을 갖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움츠리게 되면 사실 이 위와 장에 이쪽이 계속해서 가게 되고 소화효소가 분비되고 그러면서 더 식탐이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열어주는 거죠. 부담 없게 자유로울 수 있게끔 활짝 열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가슴을 이렇게 펼 때 숨을 내쉬어주는, 즉 이게 들여마셨다가 후 하고 내쉬게 되면
그때 위에 있던 열이나 이런 기운들도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할 때 펴줬을 때는 숨을 후 하고 내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선생님 혼자 하나 시작. 하나, 둘, 셋. 네. 자, 운동하면 또 이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시현 선생님, 이 나비 헤엄하면 정말 오는 식탐 막을 수 있습니까? 일단 식탐이 폭발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거 막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겁니다. 뭔가 이런 나비 운동 같은 운동을 시작하면서 잠깐 일시적으로 그 자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졌을 때 식탐이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런 동작을 같이 해줌으로써 우리 뇌에 있는 세로토닌 농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식탐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천연 식탐 조절제 약초콩 한 숟가락으로 식탐을 확 줄여보세요. 언제 어디에서든 식탐이 생길 때 할 수 있는 나비 헤엄. 하루 3번이면 식탐 조절 문제 없습니다. 솔직히 이 가짜 식욕이라고 하더라도 이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배가 고파져요. 그러면 이 마구 샘솟는 식탐을 누르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어떻게 참아요, 선생님? 네, 강수정 씨처럼 네. 일단 이거 가짜 배고픔이다, 즉 식탐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네. 알았는데도 너무 참기가 힘들죠. 힘들죠.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응급 식탐 처방 솔루션을 준비해왔습니다. 보겠습니다. 가짜 배고픔 잡는 혀 스트레칭? 혀 스트레칭? 혀가 땡기나요? 혀를 마비시키는 그런 거 같은데 혹시 아이고, 혀가 딴 보면 어떡해요? 키가 작아도 스트레칭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혀가 짧아도 충분히 가능하시죠. 맞다. 최대한 길게 내밀어서 혀를 혀끝을 이 위쪽으로 올렸다가 쭉 그리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밉니다. 쭉 올렸다가 아래쪽으로 내리시고요. 네, 이렇게 내려주시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혀끝을 이 윗 입술 안쪽에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최대한 밀어주십시오. 우리 원숭이 흉내낼 때 한 것처럼. 그리고 자, 이번에는 아랫 입술 쪽으로 넣어주십니다. 입을 닫고 하는 거죠. 네, 입을 다물고. 가나요? 입을 다물고. 당황해죠. 자, 입을 다물고. 그다음 혀끝으로 양쪽 볼을 누르시는 겁니다. 자, 왼쪽부터 할게요. 그럼 또 반대쪽. 약간 이거 동안 스트레칭에도 네, 요 6가지 혀 스트레칭 동작을 반복하시는데 한 동작당 약 30초 정도씩 해서 하면 되고요. 이 혀 스트레칭의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네. 우리 혀 주변, 목 주변에는요, 쭉 식욕을 관장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주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혀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미주신경이 자극되고요. 가짜 식욕, 그러니까는 사실은 배가 고프지 않은데 느꼈던 그 가짜 식욕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